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수업 공부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은퇴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은퇴전략가님께서는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강연도 하시고 네.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을 대상 상담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네. 은퇴 준비를 잘 된 사람과 네. 되지 않은 사람들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이제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하신 분들, 네. 그러니까 뭐 완전 뭐 엄청난 부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시는데 네. 굉장히 행복한 은퇴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뭐 공통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뭐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든지 네. 직장 내에서 이제 승진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룹의 CEO들이 또 어떤 일련의 목표를 정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정의하는 거죠.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준비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현장 인터뷰도 좀 다니잖아요. 네.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이 계획 단계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제가 여쭤봐요. 선생님 은퇴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면 네. 이제 1년 차 남았다, 2년 차 남았다 사람은 되게 다급해요. 그런데 사실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아직 계획을 못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또는 이제 한 5년 차 이렇게 남은 사람들도 선배들을 보면 네. 대부분 눈앞에 딱 쳐야지 되더라고요. 네. 저도 5년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정확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계획이 안 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를 했잖아요. 네. 은퇴를 해서 굉장히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공통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은퇴를 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동안 영상에서 늘 말씀하셨죠. 은퇴 계획 준비는 입사와 동시에 하는 거다. 그렇죠. 네. 입사와 동시에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은 신혼여행 가서 신혼여행지에서의 즐거움도 좋은데 한 가지 추가하자면 조기 은퇴를 계획해라.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그럼 두 번째 공통점도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보면 되게 낙천적이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은퇴하기 전부터 늘 요즘 뭐 시니어 탁구 동호회에서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전국 대학원도 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운동이나 이런 걸 했던 사람들 보면 은퇴 이후에도 보면 제가 오늘 만나보니까 형수님이 탁구장 운영하게 선생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평상시도 좋아했던 게 탁구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하에다가 탁구장 이제 해놓고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거를 즐거움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탁구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건물 이제 중에서 1층이 제일 비싸잖아요. 위로 올라가는데 지하가 좀 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또 이게 뭐 대로변에 쓸 필요도 없죠. 그리고 한 블록, 두 블록 넘어서 보통 이런 쪽에 이제 지하에 탁구장을 냈는데 제가 가보니까 뭐 돈을 떠나서 일단 내가 좋아하는 탁구 치면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또 누가 찾아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 수다 하면서 또 정보도 나누고 이게 사랑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같이 하면서 여기서 은퇴 이후 삶에 필요한 경제력도 되고 그 다음 또 여러 사람들이 진행하는 소통의 공간 이런 거 사랑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보면 역시나 현역 시절에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좋아했었던 거 좋아하니까 즐거워. 그 열정이 있는 거야. 막 말려도 아니 엄마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가서 뭐 지하에 가가지고 3년 여기서 탁구 친다고 하냐. 우리하고 여행을 가면 야 니들 헬리고 엄마 아빠 이게 즐거워. 그렇죠.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 즉 즐거운 일,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들이 역시 그 일을 하고 있더라.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도 항상 고민하거든요. 우리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지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긴 해야 되는지 되는 맞습니다.
잘하는 일이 업이 되면 이게 즐겁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가수분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개그맨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생활하면서 즐거울까요? 즐거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남들이 야 너 그 재능이 있어, 네가 잘하는 거다 하니까 하는 거지 즐거워하는 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은퇴를 준비할 때는 정말 열정,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이게 시작했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탁구장 이야기했는데 탁구장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임대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찾아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좋아하는데 이게 운영이 안 돼. 예를 들면 임대료도 내야 되는데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건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이게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지출금에 나가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만약에 은퇴 준비를 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지속 가능하게 해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탁구장이 사랑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꼭 탁구를 치지 않아도 그냥 뭐 우리가 형님, 누님 뭐 이렇게 만나서 왔다가 그냥 커피 한잔하고 또 한 시간 동안 수다 떨고 갈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지속 가능한 방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출이 발생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퇴 이후에 이 좋아하는 일도 만약에 탁구장을 생각해도 한 달에 여기서 뭐 100만 원 정도는 나와줘야 돼. 이건 뭐냐면 그 정도 있어야지 내가 지속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건가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계획, 즐거움, 지속 가능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특이하신 분 한 분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분은 이제 은퇴 이후에 꿈꿨던 게 시골을 살래. 도시, 난 청담도 여자가 아니고 난 자연인. 그것도 이제 너무 먼 자연인은 아니고 교통 여건이 좀 괜찮으면서 약간 시골에서 살고 싶은 이런 꿈을 꾸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이걸 철저히 준비해서 일단은 애들이 서울에 자기가 근무했으니까 지방에 간다고 해도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뭐다? 교통. 고속도로 옆에 있어야 된다. KTX가 지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그 아내분이 조금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황토로든지 그리고 내가 농사를 좀 좋아하니까 좀 텃밭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성을 갖고 정말 전국을 찾아다녔어요. 전국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뭐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뭐 저 전라도까지 엄청나게 돌았는데 마땅한 집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정말 찾던 집이 나타나서 와보시거든요. 어딘데요? 익산. 익산에 KTX 있잖아요. 서울에서 1시간에 갈 수 있어요. 바로 고속도로. 그래서 이분이 딱 내려가서 봤는데 그냥 시골 길 있잖아요. 길에 딱 붙어있는 집이에요. 그 평수도 대략 한 700~800평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집도 황토로 지었어요. 앞에 텃밭도 정말 넓어요. 그냥 우리가 농사 지으러 간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텃밭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넓은 집. 제가 가봤는데 1박 하고 왔는데 넓었어요. 문제는 이제 조건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교통, 그 다음에 황토지, 그 다음에 텃밭. 이것이 다 된 걸 찾았어요. 그래서 현재 이분들은 거기서 정말로 건강관리하고 황토로 된 집에서 사시면서 앞에 밭도 넓을 정도로 넓어요. 거기서 이제 저기도 하고 일단 자제분들이 다 서울에서도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들이 문제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올 때도 건강이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진료를 받으러 오면 KTX 바로 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거기서 정말 은퇴 이후에 연금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 몇 년을 거쳤어요. 제가 이분들은. 그 다음에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자기들이 원하는 집을 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뭐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매일 전화해 보면 동생 뭐해? 주말에 와서 일박하고 뭐해? 한마디로 삼겹살 굽고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하면 맨날 이렇게 하다가 하지 말고 내려와 맨날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거기서 이제 정말 은퇴 이후의 삶을
뭐 100세, 120세까지 거기서 지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철저히 준비했다. 철저히 목적성을 가지고 거기 계획을 철저히 한 거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 거기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말 성공적인 은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 즐거움,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 사례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세 가지 중에서 지속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0대들이 뭔가 경험도 있고 네. 그런 경력들을 살려서 네. 사실 사회에 이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럼 기여 부문을 전부 다 이제 뭐 재능기부, 혹은 뭐 봉사 이런 명목으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서구권만 가더라도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럼요.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까? NPO라는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NPO는 정말 그 뭐 교통비, 각각 이 정도의 뭔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네. 돈을 주고 네. 뭐 자리도 주고 해가지고 그분이 충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실 때는 네. 뭐 내가 뭐 연금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런 다양한 단체들, NPO 활동 같은 것들 많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성공적인 은퇴자들의 공통점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즐거움, 준비,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노후, 은퇴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와 수학 공부는 주식, 부동산, 경제 일반의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관심이 있으시고 있다면 너와 수학 공부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